안녕하세요. 해양유학원 대릭쌤입니다. 오늘은 조기 유학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제2외국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가지고 갈지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요. 대릭쌤에게 학부모 상담 중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릭쌤, 우리 아이가 9학년 올라갔는데 제2외국어를 어떻게 선택할지 고민입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상담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9학년 올라가는데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어머님 말씀이죠. 스페인어를 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중국에서 3, 4년 주재 생활하면서 국제학교를 다녀서 중국어를 하고 싶어 해요. 아니 중국어는 이미 잘하는데 굳이 왜 중국어를 해야 되나요? 9학년인데 다른 언어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를 시키고 싶은데 말은 안 듣네요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영어 이외에 잘하는 언어가 한국어도 있고 중국어가 있는데 굳이 스페니쉬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고 이미 잘하는 언어가 있으니 좀 더 새로운 언어를 시켜서 챌린징을 한다면 대학교 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아마도 국제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 한다면 이와 같은 고민을 비슷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말씀드리면 스페니쉬를 해야 될지 차이니스를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잖아요. 이 케이스만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스페인어를 해야 될까요? 중국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걸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중 언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이링구얼 랭귀지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유튜브를 작년에 찍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바이링구얼 랭귀지가 어떻고 저쩌고 한 대릭쌤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방송에서 우리 아이는 5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6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저는 믿지는 않아요. 저도 싱가포르에서 한 13년 정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재생활을 해보고 다 해봐서 아는데 사실상 외국어를 모국어 이외에 5개, 6개 한다라는 건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기준은 다르겠죠. 그냥 일상생활 용어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이중언어,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학년 올라가는 어머님들 있잖아요. 아니면 10학년 있거나 8학년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미국계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AP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국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중국어냐 스페니쉬냐 할 때는 당연히 중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AP 학교였거든요. 통상 미국 대학교에서 성적표를 요구하는 학년이 9학년입니다. 그러니 GPA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될 때가 9학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잘하는 중국어를 선택해서 공부의 부담감을 줄이고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분의 내용 스페니쉬를 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대릭쌤 시각으로는 새로운 언어를 하나 하는 노력이 정도라고 한다면 과학 과목 하나 정도 끝낼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이미 중국어 잘한다면 AP 중국어를 붙여주고 AP 과목 중에 내가 약한 아니면 내가 과학을 특화돼서 사회 과목이나 잉글리시 영어 언어 과정으로 아니면 사회 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 더 붙여주는 게 언어를 3가지 하는 거 보여주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언어 3가지 한다고 내면 뭐 링귀스틱을 간다든지 언어 계통이나 가면 모를까 일반 공대 가는 아이들이 언어 3개 한다고 가중치를 줄 거야? 아니면 이 친구는 과학 과목도 잘하는데 사회 과목도 잘해. 아니면 기존에 하던 과학도 남들은 2개나 3개 내는 이 친구는 4개 정도 내. 이게 더 좋을까요? 그럼 각자 판단하시지만 대릭쌤 생각에는 굳이 스페니쉬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IB 디플로마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보통 9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MYP라는 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중국어, 스페인어 고민하시잖아요. 스페인어를 선택해도 되고 중국어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게 뭐야, 앞에 얘기가 또 다르네 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들어보시라고요, 끝까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IB에선 중국어를 숨길 수가 있다면 숨기는 게 이 학생한테 유리합니다. 그럼 우선 MI표 과정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고등학교 9학년 10학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굳이 스페인시를 안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다른 과목 선택하셔도 된다라는, 절대 중국어를 9학년 10학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중국어 정말 자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러고 IB 과정에 맞춰서 IB 디플로마 올라갈 때 내가 중국어 하는 걸 숨겼다고 한다면 제2외국어에서 차이니스 B가 아니라 만다린 에비니셜 AB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이 학생에 큰 이득이 됩니다. 어쨌든 IB 디플로마 하면 영어 위에 언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 IB 디플로마를 갖다 치자고요. 그래서 중국어를 MIP에서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숨기고 있고 집에서 HSK 공부하고 있다가 11학년 올라갈 때 DP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죠. 저는 중국어가 처음이에요. 선생님, 그래? 자료 찾아봤든? 없어요. 공교육 국제학교에서 중국어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 만다는 에비니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니스 B 하는 것보다 정말 쉬워요. 언어 과목에서 B에 해당되는 과목, 잉글리시 B든 차이니스 B든 이거는 외국어 영역으로 들어가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다 나옵니다. 근데 에비니셜이라는 AB 과목으로 가면 기초, 나 이제 영어 스페인시 시작이에요. 저 이제 중국어 시작이에요. 그러니 하이 헬로 하이 순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IB 과목 6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아예 끝내놓고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숨기셔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중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9학년서부터는 GPA가 대학교 들어갈 때 포함이 되니 아이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언어 과목으로. 다른 학 과목으로 9학년 때 시작해서 10학년 때 좀 더 어려운 과목, 11학년 좀 더 도전적인 과목 올라가는데, 언어로 그걸 보여주기엔 너무나 아예 시간도 없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나왔죠.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해서, 아니 다른 교과의 활동을 해서 저 좋은 스펙을 만든다면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더 올라가겠죠. 이해하셨죠? 자,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냐고요? 화장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